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키스트리입니다. 이른바 빌라원 사태라고 불리우는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언론들의 집중 조명이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회를 가진 빌라원에 대해 파악되면서 피해자만 327세대,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을 이용하여 작정하고 달려든 전세 사기극의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질적인 해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빌라원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원 사태란 무엇인가? 빌라원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이른바 깡통 전세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의미하며 속빈 깡통처럼 되었다고 하여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A아파트의 매매가는 10억 원인데 전세를 9억 6천만 원 정도에 내놓는다면 사실상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은 4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9억 6천 정도에 들어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깡통 전세의 집들은 보통 갭 투자라고 하여 여러 채의 집을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막기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집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경매에 처분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갭 투자를 통하여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여러 채의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매매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전셋집의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를 끼고 있는 깡통 주택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가 많은데,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뻥튀기 하여 전세에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준공 이후 최소 3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시세가 형성되는데, 신축 빌라는 시세에 대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악용하여 전세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1,100여 채의 주택을 갭 투기로 마구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원이라 불리우는 김모 씨가 22년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이 사기극의 전말이 언론에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원 사태 사례와 조직적 범죄 정황은? 빌라원 사태는 단순히 한두 명의 전세 사기범이 아닌 조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씨를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그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부터 약 4년간 수도권에서 빌라 413채를 사들여 세를 놨으며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만 312억 원, 피해자는 118명에 이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허씨의 경우 1,100여 채의 주택을 갭 투자로 사들였다가 작년 10월에 사망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를 감당 못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수백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무려 2,7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지어 차명으로 30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60억 원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대형 빌라 사기만 해도 작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3,493채를 소유하여 피해액 395억 원을 발생시킨 권씨 등 5건에 달하면서 누적 피해액만 1,62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정하고 달려든 전세 사기극이 조직적 범죄 의혹 정황이 1월 10일 검찰에 의해 파악되었는데, 서울 빌라원 정씨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분양 컨설팅 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한 것인데, 서울 빌라원 정씨 외에도 사망한 허씨의 배후에도 범행을 공모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하여 수사 중인 것을 볼 때 조직적 범죄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태, 피해자들과 피해액은 전세 사고 등에 대비한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금을 보증공사로부터 돌려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허 씨의 사례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해지를 못하게 되며 공사 측에서는 집주인의 집에 대한 상속 절차가 끝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속 절차가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속만 애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의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20에서 30대들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년 9월부터 11월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0건에 연루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 또는 30대로 알려졌으며 이 중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빌라왕 사기 일당들이 20, 30대들을 노린 이유는 대출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 중개인 등이 짜고 침판에 껴 사회초년생들만 매일 밤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0세 A씨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인당해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인데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는 주택이라며 피해자에게 소개시켰고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준 대출상담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허위 서류로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낸 것인데 이후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불법 증축 건물임이 확인되면서 전세대출 연장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낮게 형성된 점을 악용하여 A씨와 같은 수도권에 전셋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청년들을 노렸는데 젊은 청년들의 경우 청년 전세대출 등 비교적 대출 한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위험 부담이 큰 반면에 전문 대출 브로커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한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빌라왕 사태, 정부와 정치권 대책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회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안전장치는 미비한 편입니다.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는 BBC 뉴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 세력은 애초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며 이는 기성세대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하면서 월세와 전세 등의 경험이 있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반면에 젊은 층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보에 대해 막막함을 가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에 의지하면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단순히 주의한다거나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 정도로는 사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 등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악성 임대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은 1년 3개월 동안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 지원에 힘쓰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사후 대책 허술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허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전세 사기 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에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해왔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요인은 깡통 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관계로 인한 임대차 사기 등이 대표적인 만큼 전세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집중적인 방제 대책이 빠르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선물 거래를 원한다면 캐시트리로 오세요. 안정적인 해외 거래소를 찾으시거나 리딩업체 환불도 캐시트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1대1 리딩부터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 리딩까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